네, 안녕하세요. 방구수 월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해 가져가 볼게요. 벌써 25% 수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현대건설 뭐 삼부토건 이런 거 이제 저번에 추천주였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수익 난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수익률 삼부토건 98.62%, 현대건설 우는 마이너스 7.17%네요. 오늘자 기준이고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면 이런 식으로 다 사면 되겠죠. 현대건설 우도 사고 삼부토건도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되겠죠.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천원 선 정도 오면은 저는 좀 덜어낼 생각이에요. 나머지는 뭐 좀 들고 가보고. 삼성중공업 26.82%입니다. 25%가 넘으셨다는데 저랑 평단가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이 평단가는 거의 뭐 한 2년 정도 모아온 평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이제 티스토리를 블로거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더 스토리 오브 월트죠. 더 스토리 오브 월트 티스토리컴입니다. 오셔서 이제 영상도 찍지만 글을 좀 많이 써볼 생각이에요. 이게 뭐 꾸준히 글을 쓰면은 이게 뭐 광고 수익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라도 붙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꾸준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영상보다는 글을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뭐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4개 썼어요. 이틀 전에 20일 쓰고 20일 어제네요. 어제자 새벽에 쓰고 오늘 또 방금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방구소 월트가 조선업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제목은 조선업 근황 1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거 읽으면서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무언가에 투자하려면 왜 투자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산업에 대한 흐름과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야 증시 하락기에 이거를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는 산업이라서 팔아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든 어디든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은 전부 하급기름인 이 중유를 씁니다. 벙커유죠. 벙커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ABC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선박은 이제 가장 하급인 C급을 씁니다. 유전에서 이제 원유를 이렇게 뽑으면 중류탑에서 끓이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350도로 가열하면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리가 됩니다. 메테인, 부테인,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아스팔트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급이에요. 벙커유는 포괄적으로 불리는 말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디젤 기관, 보일러, 화력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로 불순물들로 끈적하고 덩어리 져서 이제 헤비한 이런 기름 덩어리인 만큼 환경에 아주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써왔던 우리가 이 사회를 누릴 수 있게끔 해줬던 이런 항로를 돌아다니는 이 선박들 이런 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선박은 생각해보면 선박은 덩치가 크죠. 평균으로 수만 톤씩 나가는 이런 큰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고급유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급의 싼 기름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는. 자, 문제는 이 덩치 큰 선박에 불순물들이 많은 저급 기름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하겠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필자는 저는 부산에 지금 현재는 머물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산 항만에 제가 자주 갑니다. 이쪽에 제가 자주 가는 호텔이 있어서 매주까지는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오는데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숨쉬면 불쾌함이 느껴질 정도로 안 좋다는 이 체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 부산의 이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심한데 못해도 이 50% 이상, 대략 한 70% 가까이가 이 선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중국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당 한 척당 하루 이산화황 배출량은 초미세먼지죠. 이 이산화황이라는 거는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차 3천만 대, 덤프트럭 4, 50만 대 정도의 이 매연량이다. 고작 한 척이 말이다. 이산화황은 이산화질소랑 함께 이 공기 중에 섞이면은 음식으로 치면 이제 캐러멜라이징 같은 거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는 이 항만에 정말 많은 대형 선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초미세먼지가 있겠죠.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그런 미세먼지가 있고 공단 단지 아쉽게도 이게 이제 항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요즘에는 이 기후 환경 변화로 이 탄소 제로니 뭐니 하면서 환경 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심화되고 있고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에서 유황 배출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현재 기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유로가 이 배출가스 규제를 뭐 시리즈별로 강화를 시켜왔죠. 뭐 유로 5, 6,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탄생했다? 전기차, 수소차가 탄생하는 이 배경이 된 겁니다. 이 선박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엄청난 텐베거가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F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많아요. 이소약도 그 중에 하나라고 포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선박에서도 조선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TMI를 붙이자면은 이 유로 5, 6, 7 이런 식으로 건너오면서 배출가스 그 배기가스를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배기가스 이거 속였어요. 각 기업체마다 우리 뭐 현대 마찬가지고요. 아우디가 저번에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요거 속여가지고 어떻게 됐죠? 리콜 사태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이걸 왜 속이겠습니까? 이걸 왜 속일까? 생각해보면 기술력의 한계, 이걸 안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BMW가 2017년도였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520 시리즈가, 520D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이 계속 나면서 리콜 사태가 또 일어났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고, BMW는 안 속였단 말입니다. 안 속였기 때문에, 이 그 여과기에 가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속였어요. 속였기 때문에 뭐 그 BMW가 그때 그래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진 걸로 제가 알거든요. 다른 기업체들은 속였고 BMW는 안 속였다. 안 속여서 가부하가 걸려서 불이 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의 그 한계입니다. 이 기술력의 한계인 거예요. 규제의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이 소비자들은 그런 거 알 바 아니죠. 똑같은 1억이라면 가격이 뭐 벤츠가 1억, BMW가 1억이라면 예를 들면 BMW가 만약에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부품 단가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벤츠 똑같은 거면 1억이라면은 BMW 같은 1억 2천만 원 이렇게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BMW로 몰리겠죠.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전동화로 넘어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 이 규제의 허용 범위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순한 방법은 좋은 기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항 원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 세계 전체 물가 지수도 다 같이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지금 비싼데 더 올라가겠죠. 예, 살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을 안 바꾸면은 이 탈항 장치, 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됩니다. 뭐 보일러 통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바닷물이 희석시키는 거라서 바닷물이 오염이 됩니다. 이걸 개방형이라 하고요.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바다에 희석된 오염물을 안 버리고 저장해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이게 폐쇄형입니다. 하이브리드형도 있어요. 자, 선주들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탈항 장치를 단다. 바닷물이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탈항 장치를 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근 몇 년 운행되었던 배는 전부 다 달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항구에서는 이제는 입항을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모든 항구가 다 그런 거 아닌데 막는 추세예요. 막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배가 못 들어가죠. 그럼 선주들은 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수에즈 운하인데 항로에서 아주 중요한 수에즈 운하는 오염수 배출을 못하게 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겠다? 스크러버 폐쇄형으로 가져가겠죠. 일단 임시적으로 이 바다에 희석되는 오염물을 안 버리고 저장해서 가져간다. 근데 결국 그래도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예전에 여기가 이제 22만 4천 톤급입니다. 이거 에버기븐호라고 있는데 여기 길막을 했어. 2021년 3월 23일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이 되면서 3년 전에 이제 HMM이 뭐 이거 또한 포함입니다. 엄청나게 수십배 폭등을 하게 됐어요. 자, 아무튼 이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에버기브노가 여기 지나갈 때 저유황유를 억지로 고유황유에 익숙한 엔진에 때려 박았다가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이렇게 살살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또 많이 실린 상황이죠. 옆면이 또 이 강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넘어졌다. 밀려서 넘어져가지고 이 퍼진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수에즈 운하청이 선주인 쇼헤 기생 가이샤에 10억 달러를 처음에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되겠죠. 부르려다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돈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짤 것 같으니까 5억 달러 정도 이제 부르고 서로 간보기 하다가 뭐 어쩌지 합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이게 기업의 비밀 유지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선주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떤 뭐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규제는 강화가 되고 있고 뭐 에버기브노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뭐 자기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수에즈 운하는 계속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이 식은땀이 난다. 저유황유나 매연 저감 장치를 쓰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진을 새로 뭐 교체를 하든지 배의 체질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박들 배를 떠다니는 이 선박들은 모테로 10년 20년 이상은 됐단 말이죠. 차도 10년 20년 되면 바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든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를. 자, 우리도 이제 차 오래 타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막 하면서 뭐 카드값 나가고 해도 정신 승리를 하고 하죠. 뭐 그런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대 교체. 그 내연기관차에서 이 뭡니까? 전기차로 넘어간 것처럼 이런 이제 중유를 쓰는 배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지금 넘어오는 추세예요. 넘어오는 추세. 자동차도 내연에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지금 전기차로 갔죠. 배도 그 내연기관차처럼 중유를 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오는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박이 벙커유를 쓰고 있고 환경 문제가 심하고 항구에서는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세요. 막 이런 실정이니까 요거 이제 LNG 연료를 사용을 하면 LNG 추진선을 사용하면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벙커유에서 LNG 추진선으로 가는 배로 세대 교체가 생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NG 추진선 시장은 2017년도 40억 달러에서 자 2년 뒤에는 몇 배? 20배 이상, 25배 정도 됩니다. 시장 규모가 4조에서 100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선박 비익 3사가 요즘에 계속 수주 중이다. 또 몇 조 이런 식으로 수주 성공 이런 거 볼 건데요. 바로 그게 바로 이 LNG 추진선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 LNG선과 LNG 추진선은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는 이거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한국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환경 문제가 심한 공기랑 해양. 자, 규제가 강화되고 세대교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수주가 몰림. 그게 우리나라다. 자동차, 전기차 탄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라고 했죠. 이게 지금의 그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흐름을 알고 투자를 해야 뭐다? 수익을 나든 뭐 주가가 하락을 하든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경기가 안 좋든 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꾸준히 모아가라 했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라 했고 이제 그 뚫었죠. 다음 목표가는 이제 7,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꾸준히 우상향을 오히려 이게 좋다. 우상향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좋아요. 오히려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을 들어갔던 그 성격 자체가 이 적금 넣듯이 천천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쵸? 천천히 가져가는 만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가면 안 좋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뭐 급하게 팔았는데 나중에 한 2년 지나니까 한 300% 400%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아쉽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은 천천히 즐기면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조선업근황 2 여기까지 보고 마감을 할게요. 자, 지금 선주들은 LNG 추진선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죠. 여기 좀 글이 빠진 게 있는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뺀 게 있습니다. 자, LNG 추진선은 벙커유선보다 3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초반 조선 호황기가 왔을 때 보다 더 돈이 된다는 말이죠.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 조선소들이. 2017년 방금 보셨다시피 그 4억 40억 달러짜리 시장이 앞으로 백조 시장으로 확장된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2년 남았으니까. 전 세계 현재 운행 중인 LNG 추진선은 계속 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200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신규 건조 중인 선박은 300대가 넘어요. 운행 선박이 200대 정도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면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LNG 추진선보다 지금 만들고 있는 추진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기,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죠. 신건조 선박이 300대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본격 생산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조선사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비수기, 성수기로 이제 막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드렸던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볼게요. 부채가 늘어난다. 보통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갈 때는 선주가 발주금 지급 방식을 헤비테일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테일 방식은 헤비테일, 스탠다드 테일, 탑테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헤비테일이 가장 그 선주한테 부담이 덜 가고 조선소한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요거는 비수기도 마찬가지고 성수기로 들어서는 초기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워낙 이제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발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막 그 가기 전에 한 60%, 70% 넘어가면은 이제 스탠다드 테일로 넘어가서 뭐 50% 정도, 60% 정도 받고, 탑테일로 가면 한 70%, 6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선소들은 어떻게 된다? 좀 자금이 잘 돌아가니까 편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인기가 많고 품절이 되면은 구하기가 어렵죠. 아쉬운 게 뭐다? 고객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전체 비용이 40%, 선지급하고 60%를 이제 자차 분할 지급해 나간다. 일감은 늘고 돈은 안 들어오니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유상감자 했을 때도 사라고 했습니다. 삼성중공 안 망한다고. 이때 저한테 여러분들이 여러 몇 명의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삼성중공 어떡하냐? 사라. 그러면서도 저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말씀을. 자, 아무튼 이러면은 이제 슈퍼사이클 초기 자금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아마 뉴스에서는 조선사들의 뭐 적자 수준이 위기니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됩니다. 회사 자금 신용 등급도 낮아지고 조선사들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개편의 변화가 생긴다. 자, 삼성중공업 2021년 무상감자 실시했다. 이게 6월 7월이죠. 자, 이때 보면은 언제다? 2021년 5월 6월 이때부터 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아무튼 이러면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 삼성중공업은 2021년 무상감자를 실시했고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중간지주사 LCD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이런 이제 다 비수기 성수기로 넘어가는 통로에서 생기는 일들이고요. 전 세계 추진선이 몇 대가 운행하든지 간에 현재 대한민국 1년간 수주량만 보아도 매년 기록을 갱신 중이다. 아무튼 최근 한국 조선사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타도 나고 글도 좀 틀리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거쳐가는 과정의 하나이다. LNG 추진선 또한 거쳐가는 과정의 하나이다.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중류에서 LNG 추진선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나중에 가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조선업은 꾸준히 2파, 3파의 호황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 LNG 추진선 다음에는 이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추진선, 원자력 추진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원자력 추진선 같은 경우는 2027년 이후에야 되어야 뭐 시운행을 하고 뭐 최초의 발주를 받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자, 어떤 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할지 모르겠지만 개발 중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탄올 추진선 장점, 메탄올 환산화물은 이제 99%, 질소 산화물은 80%, 온실가스 25%가 감소가 됩니다. 저장 유성이 편리하고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에 대해서 해양 오염 걱정이 없다. LNG 추진선은 그냥 일반 기름선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아직은. 단점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LNG보다 연료 탱크가 커야 해요. 그 부피를 많이 잡아먹죠. 벙커 CU보다 2.2배에 달하는 탱크 용량이 필요하다. 덩치가 커야 된다. 그냥 생산 가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은 거제 조성소에서 이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 테스트 부지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자, 암모니아 추진선 이 실현 기술의 성능 평가와 신뢰성, 안정성을 검증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실증 설비를 완공한 후에 시험 운전을 거쳐서 시나리오별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이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이런 것들은 이 원자력 추진선보다 좀 앞서 있다. 이런 것들이 가고 난 다음에 원자력 추진선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 독성 문제에 대한 최적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실시간 누출 감지, 경보 시스템, 독성 중화 장치 등도 시운영 중입니다. 시범 적용한다. 자, 암모니아는 분자 구조에 탄소가 없어 연소될 때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무탄소 선박이 사용될 탄소 중립 연료로 꼽힙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실제 선박에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국내 조선 3사 모두 2025년께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메탄올 추진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머스크사로부터 수주한 이 메탄올 추진선을 이달 안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101척의 배중 54척이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해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차트인데 가장 빠르게 올라줬었어요. 2020년도. 그리고 최근에도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사실은 그 힘이 강한 종목, 삼성중공업보다 어찌 보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실 나중에 보면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주가의 오름세는. 결국 이 슈퍼사이클 호황기가 오고 나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소액 기미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는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금방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통주식 수가 삼성중공업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고민이 되면은 다 사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메탄올은 기존 중류와 비교해서 황산화물 90%, 질소나물 80%, 이산화탄소 1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꼽히는 LNG보다도 탄소 배출이 적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이 그린 메탄올은 해양에 배출 시 물에 빠르게 녹아서 생분해되면서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달이죠. 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를 열고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하는 목표가 100%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이제 그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죠. 탄소 배출 제로 마찬가지죠. 2050년 목표로 하고 있고 배는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2041년인가 2년까지 전동화 자동차 100%를 우리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배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배가 이제 그 자동차보다 조금 느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뭐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자동차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는, 자동차 관련 주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이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확신을 한다고 조선주들은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사회의 그 패러다임, 경기의 흐름, 이런 걸 알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조선이나 자동차나, 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자동차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도 갈 수밖에 없다. 음? 자, 자동차주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가 제일 많이 올랐나? 그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협력사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죠. 포스코, 퓨추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충전소. 충전소 관련주들이 또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배도. 한국카본 있죠, 한국카본. 뭐 동성하인텍. 요런 애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카본. 이런 거는 바닥에서 사야 된다. 이게 사야 된다. 이제 1파 나온 거죠, 1파. 이제 1파. 사실상 최고점이지만 더 갈 길이 멀다. 더 갈 길이 멀다.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어. 동성 하인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현대차만 올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갈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 만약에 발전을 하면,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소 포집.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냥 이제 LNG 추진선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걸 바꿀 필요 없겠죠. 선주들이 이미 LNG 추진선을 지금을 발주해가지고 수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또다시 뭐 이 메탄올이라든지 뭐 이런 선박으로 당장은 갈아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건 다음 3번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글을 또 쓰고요. 하지만 팔리긴 팔릴 겁니다. 하지만 암모니아선이든 뭐 메탄올선이든 팔리긴 팔릴 겁니다. 왜냐? 마찬가지예요. 자, 어, 내연기관차가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중류로 갔다가 LNG 추진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메탄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다만 이런 진짜 그린 친환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전기차 슈퍼사이클이 왔듯이.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어, 일단 몇 개 좀 볼게요. 현대 건설 우. 현대 건설 우는 지금 계속 저는 매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건설을 매집하든 현대 건설 우를 매집하든 이유는 얘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랐죠. 우크라이나랑 네옴시티가 같이 엮여 있어요. 요런 거는 지금은 뭐 삼보토건이 대장주로 보이지만 현대건설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 앞으로 올 그 수주 이런 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무너지죠?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겁니다. 현대건설 우. 지금은 단일가로 계속 가죠. 거래 재개를 본주랑 계리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떨어지더라도 이거 다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에는 10만원 위에서 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삼부토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댔죠. 요거는 좀 더 내리면은 재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도 뭐 재수다라고 했죠. 자, 삼부토건을 제가 매수를 한 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안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를 보고 안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냥 뭐 매수를 비중을 더 많이 실지 못하고 일단은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그대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어쨌든 1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힘이 너무 강한 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그 외국인들의 이제 뭡니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수급이 5월 30일 5월 31일
아니, 팔았던 애들이 연달아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이게 하락 조정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힘이 강한 애들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뭐, 이쯤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급이 계속 산다는 거는 이게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외국인들은. 음. 개인만 이제 털려 나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5월 23일, 뭐, 많이 사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팔았다는 거죠. 자, 6월 2일 날 이렇게 많은 주식을 사고 6월 7일 날 이렇게 많이 샀단 말입니다. 이때. 아, 이거 확실하다. 확실하구나. 올라가겠구나. 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또 샀어요. 근데 이번엔 팔았죠. 이번에 많이 팔았어요. 한 번 조정을 받고, 근데 위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위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았다. 많이 팔았다. 한 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번. 한 번 조정을 받고, 제 생각에는 3,000원 선.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계속 홀딩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삼부토건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현대건설 우 물류 있으시면은 물류도 생각하지 마세요. 음. 수익이 또 났잖아 삼부토건에서 현대건설 우 올라간다. 뭐 시간이 지나 좀 걸릴 수도 있죠. 그래도 올라간다. 자, 실리콘2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실리콘2는, 이 고점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실리콘2, 나쁘지 않은 수익을 또 가져갔어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와, 나쁘지 않았어요. 자, 한솔테크닉스 일단은 급등까지는 아니고,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뭐다? 나쁘지 않은 수익 또 가져갔습니다. 한솔테크닉스도.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고, 일단 한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했고요. 자,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아바코도 올라갔죠. 요게 매집봉이라고 했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갔었고, 또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성우테크름도 한 번 더 시세를 줬고요. 시세 한 번 더 줬고, 대덕전자도 올라갔죠, 다시. 대덕전자도 저기 뭐냐. 여기서 말씀드렸죠. 성우테크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 예. 대덕전자가 더 강했죠. 대덕전자가 더 강했고, HLB 테라퓨틱스는 매집을 좀 더 해가면 될 것 같고요. 스코넥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템베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매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좋게 봅니다. 못해도 300% 이상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일단 매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죠. 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다시 떨어져서 그 정비열로 바뀔 것 같아요. 요거 떨어졌고 이렇게 쌍바닥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또 여름이죠. 여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요렇게 다시 올라갔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다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롯데관광개발 그쵸? 음. 제가 얼마 전에도 선풍기를 한 대 더 샀는데 신일전자를 신일전자를 일단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름에 선풍기 아직 7월 8월 남았기 때문에 그 7월 달에 저번에 7월 달에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기다려 해보고 좀 차근차근 소액 매수를 좀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뭐 실리콘투 또 있죠. 자, 추천주에 또 원택도 매수를 하시면 된댔죠. 원택 엄청 올라갔죠. 원택. 자, 여기도 원택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원택. 급등 예상주라고 했죠. 불과 4주 전이에요, 4주 전. 불과 4주 전. 이때 그거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 이쯤에서 하면 된다. 4주 전입니다. 올라갔죠. 급등. 예전에 초급등할 거라고 비교를 했었죠. 계속 우상향해 가고 있죠. 이런 그림이 삼성중공업이 나올 거다. 비올은 이제 2,000원 선에서 추천드렸고 그 밑으로 오면 다 매집하면 된댔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최근에 추천드린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추가 매수를 좀 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추면 이 거래량 보이죠? 그 밑에 요거 밑에는 이제 좀 싸니까 좀 매집을 하면 좀 단기간에는 좀 마이너스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에코프로 HN도 에코프로
그 그룹에서 좀 힘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안 돼요. 9,800억. 제 생각에는 한 2조 이상은 좀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아 베스틸 주주는 모아가면 됩니다. 세아 베스틸 주주 모아가면 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거 완전 저평가입니다. 세아 베스틸 주주. 뭐 시간은 몇 년 걸릴지 몰라도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에요. 세아 베스틸 주주. 뭐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흐름만 잘 받으면은 언젠가는 대장의 흐름을 한번 탈 그런 애입니다. 세아 베스틸 주주. 고려제강, 고려제강, 뭐 동국제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이등주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도 싸죠. 현대제철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와, 현대제철은 진짜 수익 많이 냈었는데, 그쵸? 현대제철 그때 매도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죠. 매도 포인트. 매수도 뭐 이쯤에 제가 2021년도에 여러분들한테 그 3월 달인가? 이때 거의 최초에 제 방송이 최초의 영상이 아마 현대제철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도 포인트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 그 하기 전에는 제가 매수를 이때부터 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어요. 어쨌든 왜 말씀드리냐 현대제철도 모아가기 좋아요 지금. 자, 여기 또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하는 이유 제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오셔서 좀 글을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구글에서 치시면 됩니다. The Story of Walt Tstory.com 이거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명 들어왔더라고요. 2명. 한 명 더 들어왔네. 3명 들어왔죠 오늘. 오늘 1명, 어저께 2명. 맞는 지 이틀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의 이제 블로거 앞으로 조금씩 키워나갈 거고요. 저는 이제 급하게 요거 올리고 빨리 디아4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디아블로4 새로 나왔죠. 요거에 제가 지금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TMI로 디아4가 좀 잘 돌아가려면 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그래픽카드 RTX라고 있어요. 요거 3060 Ti 이상 되는 거를 하시면은 좀 돌아갈 겁니다. 그래픽 카드도 이제 GTX 시리즈가 있고 RTX 시리즈가 있어요. 이 RTX가 GTX보다 약간 좀 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RTX 같은 경우에는 뭐 좀 GTX보다 그래픽 그 호환적인 그 뭐 빛 반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선명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RTX. 여기서 3060 Ti 정도는 써줘야 잘 돌아갑니다. 요거는 뭐 한 40만 원 돈, 50만 원 돈이면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탑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AMD 거도 같이 제가 해봤거든요. AMD는 좀 끊겨요. 튕기기도 하고 AMD 그래픽 카드를 쓰니까 좀 끊기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최강자가 아닌가. AMD가 지금 엔비디아를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무튼 뭐 디아블로 아니면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이게 다음에 한번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좀 읽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